입동을 지나 절기는 소설로 향하는 11월. 풀빛이 사그라진 산과 들이 쓸쓸한 듯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오늘 혜정 씨가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돌담길 정말 예쁘네요. 오늘 찾아온 곳은 평화라는 이름의 한옥입니다. 이름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어떤 집일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산골에 멋진 한옥을 짓고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한옥의 주인 정순호, 남희희 씨입니다.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에는 밝은 달이 뜨는 넓은 마당이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두른 담장도 있습니다. 초마선이 고운 멋들어진 기역자 한옥. 평화로운 진검도를 꿈꾸는 마당이 있는 집으로 떠나보시죠. 충북 괴산 칠보산 자락. 잡초만 무성했던 산기슭의 밭에 2005년에 지은 전통 한옥입니다. 와, 산세가 정말 멋져요. 네. 이렇게 산속에 아니 이렇게 고래등처럼 으리으리하고 멋진 네. 한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집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 서울에 해화동이 있는데 네. 해화동에서 해체해서 옮겨다 지은 집이에요. 아, 그럼 서울에 있던 네. 집을 괴산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와,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짓는 건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3년이요? 예. 한옥은 이렇게 짜맞추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체도 가능하고 다시 조립도 가능해요. 우리가 레고 블록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체하고 그대로 옮겨다 지은 집이에요. 와, 너무 신기하다. 서울에 있었던 예. 집을 그대로 해체해서 괴산에 와서 네. 조립을 하니까 예. 이렇게 또 괴산의 멋진 산세랑 어울리는 예. 집이 또 나타난 거잖아요. 예. 3년 동안 지으셨으면 예. 정말 힘들기도 하셨을 거고 또 애정도 많이 묻어났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집 공간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예. 들어가시죠. 이 집은 서울에 있던 백년고택이 헐리자 그곳에 목재와 기와를 옮겨와 집주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는데요.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이 큰 한옥을 조립해 복원했다니 정말 놀랍죠? 서울에서 집을 해체해서 조립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원래 형태는 네. 이게 디귿자 형태였어요. 아, 근데 이제 디귿자를 저는 이제 마당을 좀 넓게 사용하고 싶어서 기역자, 어떻게 보면 니은자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펴가지고 길게 했었죠. 오. 여기 보면 네. 여기 지금 홈이 파져 있어요. 네. 저 홈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원래 꺾어졌던 것을 이렇게 핀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또 한옥이 조립을 해서 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도 바꿀 수 있고 그것도 그렇죠. 장점이죠. 네, 그 장점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고 다행히 또 이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폈죠. 그래요? 저기. 집안으로 자연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바꾼 집. 이 집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사신답니다. 여기 이제 달이 걸리면 저기 이제 초승달이 걸리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운치 있는 집이네요. 이쯤 되니 집안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나가보실래요? 네. 와, 아궁이다. 네. 요즘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와, 반갑다 괜히. 근데 아궁이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시골에서 시골 사는 맛 중에 하나가 이게 군부를 떼서 겨울에 아래목에 이렇게 따뜻한 그 겨울을 나는 것도 큰 낭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요새는 이제 날이 이제 차가워졌으니까 매일 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떼보실래요? 제가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불멍이라고 살아있는 불을 보며 진짜 그냥-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낭만을 즐기고 싶어 아궁이가 이제 그 불편한 대로 아궁이를 그대로 살려 사용하고 있답니다. 군부를 떼는 부엌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이 살림하는 안채이고 왼쪽은 남편의 공간인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네, 여기가 문이죠. 네. 이렇게 사랑채 들어오니까요. 예. 한국적인 가락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아, 예. 인테리어도 음. 정말 이 한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 예. 이 뒤에 미닫이 문이랑 네. 앞에 있는 문이랑 뭐 옆에 있는 문이랑 음. 다 달라요. 예.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네. 사람이 이제 몸 전체가 있는데 가장 포인트가 얼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문은 한옥에서 이제 문 얼굴이라고 해서 한옥의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들을 문 창살들을 보면 그 집 주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문에서 묻어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문값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문들을 소장을 한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들이 좀 다 제각기 다르죠. 그럼 사랑채는 어떻게 꾸몄을지 살짝 구경해 볼까요? 집주인 정순호 씨는 서예가입니다. 사랑채는 그의 작업실 겸 연구 공간이면서 지인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술잔을 기울이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문을 달아야 할 곳에 유리문을 설치, 바깥 구경을 감상하면서 편안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옥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갑자기 부러워지네. 한옥을 좋아하시는 이유, 또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옥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한옥에 대한 정서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제 한옥에 못 살고 있는 형편일 텐데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우리 것이 좋고 우리 것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한옥을 짓게 됐습니다. 한옥은 건축비 많이 들잖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옥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비 이제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옥에서 내가 이 집에서 얼마 정도 살 것인가, 이 집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비는 자기의 여력에 맞게 한옥은 할 수 있습니다. 작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보다 몇 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이 집이 어느 정도 내가 후대 얼마 정도 갈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대개는 건축비로 이렇게 처음에 평당 얼마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자기의 공간이 안 되고 늘 그냥 떠나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언제부턴가 집이 재산 가치로 인식된 시대. 집주인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집을 짓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한옥을 짓고 이름도 문화사랑방, 진검돌이라 붙였습니다. 이 집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검돌처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랍니다. 한옥은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하죠. 이제 한옥의 숨겨진 매력을 만날 수 있다는 뒷마당으로 가볼까요? 여기다가 조금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네. 오, 집 뒤편에 이렇게 멋있는 네. 담이 있었어요. 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약간 경사진 터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뒤로 물리면서 이제 우리 전통 가옥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꽃담이라고 하는데 네. 기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터를 물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막혀 있는 담이 아니고 서로를 이어주는 그 의미로 이제 꽃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집에 이렇게 붙은 것은 보통 이것도 꽃담이라고 하지만 네. 화방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난방에 도움도 되고 이제 두께를 이렇게 더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능적으로는 난방으로 이제 도움이 되지만 또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제 꽃처럼 이게 그 표현을 해줘서 꽃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저 기와의 이렇게 굴곡들이 네네. 꽃잎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아, 예. 너무 예쁘다. 3년에 걸쳐 집을 지은 것처럼 담장도 손수 쌓으셨다는데요. 흙을 쌓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려가며 쌓는 꽃담은 아직도 작업 중입니다. 꽃담이 완성되면 훨씬 운치 있는 한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옥의 끝방, 차실로 가볼까요? 우리 옆에 아내분도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서 차 마시면서 남편분과 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아침에 저희는 일어나면 우선 차방에 와서 차 마시고 일상을 시작을 해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죠. 한옥이 조금 뭐 불편한 것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차 마시는 거 아니면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1년만 살다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나가는 게 늘 이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옥이 주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뭐 또 숨을 공간이 많은 그러니까 놀이할 때 그런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 오면은 정말 많이 뛰어놀고 친구들 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른 마당이 있는 한옥. 마당에서는 봄, 가을로 한 번씩 바둑대회가 열린다는데요. 텅 빈 마당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꽉 찬답니다. 마당과 툇마루에 바둑판을 펼치고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네요. 이쯤 되면 집주인의 바람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로 소통하는 집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집주인 청산 선생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빠가리가 안 좋은 이 한옥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위로도 받고 또 어떤 새로운 생활의 활력도 되고 그런 그 힘을 주는 공간, 저에게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집. 지금 여러분도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사람과 자연이 얼싸하는 평화로운 징검들 같은 집. 마이 맨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